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자, 어제 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단을 불러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작심한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활동해서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데 대해서 점잖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대미, 대일, 대중 외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전히 원칙론입니다. 중국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당히 원로 정치인입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감싸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민주당에도 뿌리가 깊지만 이 무역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 등을 할 때 소신 있는 그 태도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번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혜로운 노익장의 풍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도 한덕수 총리의 이런 발언에는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었던, 그래서 지금의 한국 경제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 KDI 원장에 있다. 이거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 민주당은 뭐 압력을 가느냐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칙로는 지금 그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작심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홍장표 KDI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등 지금 좀 낯뜨거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한 총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KDI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바뀌어야지,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특히 홍 원장을 겨냥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에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관심사라는 제 질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불법은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식으로 몰아냈는데 그런 방법은 쓰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들은 물러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자,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KDI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KDI 원장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상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버티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 직속 기관에 대해서 한 총리가 직접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고 이 연구회는 국책 출연연구기관 20여 곳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KDI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등도 경사연이 이 원장 감사 임면권과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에 박성건 전 검사가 임명된 데 대해서도 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 총리는 박 실장 임명을 내가 원했다. 자, 그러면서 알아서 원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 비서실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할 자신이 있다. 딱히 내 측근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할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하는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번 선택해 주시라고 했다. 자, 당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실이었을 때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
그러자 윤 대통령이 저한테 3번을 물었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시오. 며칠 뒤 박성건 전직 검사님을 뽑으셨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로 도배를 하는구나 하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꼭 예시로 들어가더라. 국무총리가 굉장히 센가 보다. 언론이 비서실장이 누구냐를 이렇게 관심을 갖네. 몰라도 되게 모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역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자, 나토 참석으로 중국의 반발 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안 맞는다. 자, 그러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라는 질문에 중국과 연관해 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이익이라고 할까 서로의 이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 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원칙론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의 과거 경력 같은 것을 보면 민주당은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기자들에게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